안녕하십니까. 노스 밴쿠버에 위치하고 있는 WSE의 김희성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셀핍 리딩 파트 3에 대한 인트로 그리고 전략 또 비법들을 좀 가르쳐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만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WSE는 그 기존에 나와 있는 패러곤에서 나온 그런 어, 모의고사 문제, 오픈된 이런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이런 현재 시험 출제 경향들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거기서 알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조금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원입니다. 언제든지 뭐 질문이 계시고 이러면 아래쪽에 있는 카페 가입하셔서 직접 저희들한테 질문해 주셔도 되고 같이 어려운 점들을 서로 얘기해 가면서 어려운 이 셀핍 통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파트 3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리딩 파트 3는 지금 5점 목표이신 분들이 이제부터 서서히 포기를 하시는 섹션이에요. 자기가 도저히 이것은 할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먼저 5점 목표인 분들이 파트 1에서 2에서 한 70%, 그러니까 5점 목표인 분들은 파트 1과 2는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 그렇게 해서 한 70%를 맞추고 3, 4에서 다 포기를 하시고 이렇게 그냥 확률에 의존해 가지고 찍어버리게 되면 어, 그 19문제가 파트 1, 2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13문제, 14문제를 맞았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다 맞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트 4에서 찍어버릴 경우에는 파트 3는요. A, B, C, D, E까지 있어서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서 한 2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찍었을 경우에는 다 틀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확률상으로 보면은 한 2개 맞는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파트 4는 10문제인데 거기서 찍으면 역시 2문제, 3문제 맞는다. 그러면 한 5문제를 더 맞는다고 생각해 보면 리딩에서 결국 18문제, 19문제 정도를 맞춰서 4점이나 5점. 만약에 여기서 확률에 의존할 경우 굉장히 망해버리면 4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재수가 좋았을 경우는 5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6, 7문제를 대신에 맞추게 되면 파트 4에서 파트 3에서 6, 7문제를 맞추게 되면 대신에 파트 4가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데요. 거기서 반만 맞아도 리딩에서 7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제 첫 번째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7점 목표인 분들은 더더욱이 포기하면 안 되고 파트 1, 2에서 한 80%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파트 3에서 한 7, 8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파트 4에서 반만 맞아도 리딩이 9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트 3가 이 리딩 파트에서 7점을 받느냐, 9점을 받느냐, 여기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첫 번째 추천 사항입니다. 자, 총 9분이고 9문제를 풀어야 돼서 굉장히 좀 시간이 빡빡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문제의 어떤 스타일을 좀 보시면요. 오른쪽에는 어떤 정보, 왼쪽에는 어떤 정보를 말하는 이런 지문이 나오고요. 주로 이 지문 내용은 캐나다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역사라든지 캐나다의 어떤 지방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구조라든지 아니면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캐나다에만 주로 사는 어떤 독특한 생물들,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인포메이션이 제공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오른쪽 편에
여기를 보시고 글을 읽어요. 문장을 하나 읽습니다. 자, 문장을 이렇게 읽게 되면 이 문장이 A, B, C, D 네 개의 단락 중에서 어디에서 나왔는가만 맞추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막 여기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만 알아도 A, B, C, D 어느 정도 고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총 9문제가 나오는데 이 9문제를 빠르게 보면서 여기서 어느 지문에 나왔다라는 것을 맞춰야 됩니다. 자, 나오지 않았으면 E를 고르셔야 되는 것이 이 문제의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굳이 나왔다라는 거 말고도 나왔어도 틀리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왔거나 그런 정보는 E를 고르셔야 되는 것이죠. 네. 자, 먼저 리딩 파트 3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글이 아니라 정보 위주의 글이기 때문에 독해가 매우 힘들다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본문의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문제를 보기 위해서 고르지 않아도 되고 문제가 어떤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 정보가 나왔느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매 지문에서 이렇게 9문제 중에서 E는 거의 하나만 답이 되기 때문에 E를 찍지 말고 A, B, C, D 중에 하나로 그냥 찍어버리는 게 낫다. 이런 건데 자, 요것도 역시 오해가 많고요. 어떤 경우는 전체 9문제 중에서 E가 3개, 4개씩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에서 하나, 두 개, B에서 하나, 두 개, 골고루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네 개가 한 지문에서 한 패러그래프에서 단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좀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천천히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주면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비슷한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면 그 지문을 고르면 된다. 그렇게 접근해라. 이렇게. 뭐 5점이 목표이신 분들은 여기서 반타작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비슷한 말이 똥똥똥똥 나오면은 여기 그냥 고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는 9문제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키워드가 나왔더라도 틀리는 경우는 E가 답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틀리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경우 이 두 개가 전부 다 E가 되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가 똑같은 게 보인다고 해서 거기를 찍으면 안 되고 E를 고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재진수를 통해서 본문과는 다른 어휘를 쓰거나 아, 거의 대부분 또 여기도 A도 B도 C도 D도 다 그런 키워드가 또 있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답을 고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을 좀 없애는 것이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주관사가 제시하고 있는 파트 3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제시하고 있는 걸 보면요. 전체 패시지를 들어가서 먼저 대충 훑어보면서 각 단락의 토픽을 알아내라. 그리고 전체 지문의 개요를 이렇게 구성해 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문제에서 키워드를 알아내고 가능성 높은 문장을 예측해 보라. 그리고 문단의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스캔을 해가면서 쭉 훑어보면서 읽고 재진술된 말들 동의어에 주의하면서 읽는다. 그 다음에 제시된 키워드가 나오지 않는 문제는 이를 선택하고 감점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답한다. 요게 이제 시험 주관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말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영어만 잘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먼저 첫 번째 거 전체 지문을 먼저 대충 훑어보고 각 단락의 토픽을 알아낸다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 대충인데 대출이라고 해놨네요. 대충 훑어보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할 수 있으므로 5점 목표인들에게는
목표인 분들에게는 전체를 읽어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춥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드릴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시험에 딱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있는 문제, 9문제의 문장들을 먼저 키워드를 별도 연습 종이에 한국말로 써 놓는데 시간을 충분히 사용한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 한 30초 정도를 해서 한국말로 키워드를 적어 놓으라. 그죠? 절대로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억력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말로 이렇게 써놓으라는 거죠. 조금 이따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호 같은 걸 활용해서 뭐 증가했다, 뭐 감소했다, 뭐 이런 화살표 같은 것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니다, 꼬표, 뭐 이런 X표 같은 걸 이용해서 대충 한국말로 그 문장의 가장 핵심 정보를 일단 내가 구해야 되는 이 핵심 정보들을 먼저 알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총 9문제니까 한 3분에서 4분 정도를 여기서 써도 괜찮다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나머지 5분인데 쭉 훑어보면서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 스캔 중에 키워드가 발견되면 이게 맞느냐 틀리냐에 집중한다. 그죠? 했다, 안 했다, 아니면 언제 했다, 어떻게 했다, 왜 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부분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 틀린 정보인지를 집중해서 이를 만약에 알아낸다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9문제 중에서 7, 8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난 잘 모르겠다. 나머지는 전부 다 E로 찍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키워드가 나오지 않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E로 찍고 대충 키워드가 이제 보이게 되면 그쪽 단락을 찍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천천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걸 진행합니다만 자, 오늘은 이 비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 실제 시험 뭐 9분 정도의 시간 안에 이걸 한다고 보면 그 진짜 시험장에서 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점 지금 목표이신 분들은 수업 여기 하는 것이 막 빠르고 막 이러면은 아이고 뭐 잘났다 뭐 그래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지만 나는 그렇게 안 된다 뭐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걸 시간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니까 일단 먼저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제가 직접 만든 문제인데요. 뭐 셀핍에서 이미 출제가 됐거나 아니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토픽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먼저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들어가서 이쪽 문장에 있는 우측 한국말로 기호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적어보라고 했죠.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컴퓨터 스크린에다가 뭘 쓸 수는 없는 거니까 밑에 있는 연습종이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9번까지 알아내야 될 가장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키워드는 누가 뭘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누가라는 거는 아마 이 전체 지문에서 한 2개 아니면 3개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주인공이 있거나 아니면 주된 토픽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거나 그죠? 어떤 사건이거나 이런 게 키워드겠죠. 근데 그 키워드의 단락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쪽으로 들어와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캐네디언 정부가 first negotiate 협상을 했다는 뜻입니다. terms 조건이죠.
with the Metis라는 사람하고 그런 인디안 부족인데요. When it planned to expand the Canadian interior, 인테리어는 내륙이니까. 자, 캐나다가 맨 처음에는 이제 동부에 있었죠. 그 동부에서 점점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을 플랜을 할 때, 자, 중요한 것은 일단 캐나다 정부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캐나다 정부가 먼저 협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협상, 그죠? 협상을 했다. 누구랑? 메티스랑. 자, 캐나다 정부가 협상을 했어요. 먼저 메티스랑, 그죠? 두 번째, many people은 were opposed to라는 거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execution of real, real이란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real이란 사람의 execute 한다는 것은 처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형에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1860년 전에는 캐나다가 공식 타이틀, 공식 이름이 뭐죠? 달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1860년 전에는 1860년대 전에는 그죠? 여기다 지금 s를 붙였으니까 1860년대에 late니까 말 전에는 그죠? 그다음 French speaking regions 프렌치를 프랑스 말을 하는 지역은 훨씬 더 rear에게 더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English speaking ones보다는. 자, 그러니까 French speaking 지역이 더 지지 이렇게 할까요? 됐나요? real이라는 사람에 더 지지했다. 그다음 5번 어떤 그룹 오브 인디안 저기 네이티브 피플을 캐나다 미드웨스트나 노스웨스트 그죠? 그러니까 서쪽 중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메티스라고 불려. 그지? 자, 그러니까 자, 네이티브 피플 중서부 서부에 사는 사람은 메티스라 불려. 그죠? 자, 그다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exile이라고 하는 것은 망명을 해서 다른 나라로 도피를 한 겁니다. 그죠? 자, 도피해서 돌아나고 난 다음에 자, 도피를 하고 돌아오고 난 후에 자, 도피해서 돌아온 후 자, real은 elected three times 세 번 member of House of Commons 이게 캐나다의 하원 국회죠. 자, 국회의원 으로 선출됐어요. 그죠? 맞아요? 세 번 선출됐다. 자, 그다음에 after the conflict of Saskatchewan, 사스캐추원의 conflict 후에 real은 옥에 보내졌다는 거고 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trial도 했다는 거는 그죠? 자, 사스캐추원 후에 conflict니까 거기서 무슨 갈등이 있었나 보죠. 그죠? real은 감옥 아니면 투옥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았다. 그죠? 그 다음에 people have divisive opinion. 자, 요 단어도 좀 중요하죠. 갈라지는 opinion. 그죠? 자, 갈라지는 opinion이라는 거는 찬반이 갈린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real에 대한 업적, 이 업적에 대한 의견이 갈려 이렇게 쓸게요. 자, 한국말로 써주는 것이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Northwest Region은 허드슨 리버 베이에 속했어요. Before 1969년 이전에는 허드슨 베이 거였어. 1869년 이전에는 노스웨스트 지역이 허드슨 베이 컴퍼니 거였어. 자, 요것들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인데요. 뭐 설명을 하면서도 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자, 요거를 적어놔야 돼. 반드시. 안 적어놓으면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오케이. 같이 가보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읽어오면서 해야 됩니다. 쭉 읽어보죠. 자, 루이 리얼은 캐네디언 정치가군요. politician, founder는 설립자란 뜻이야. 프로빈스 매니토바의 설립자군요.
political leader of Metis people. 자, 여기는 이제 Metis people인데 항상 이게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모르니까 콤마가 나오는데 이 콤마가 나오면 사람 짜증내죠. 아, 왜 이렇게 콤마가 많아? 완전 미치겠네. 이런. 자, 그게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메티스 피플은 누구냐면 indigenous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indigenous라든지 first nation이라든지 native라든지 이건 전부 다 북미의 유러피언들이 도착하기 전에 처음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뜻합니다. 뭐 호주에서는 aboriginal 이런 말도 쓰고요. 자, indigenous people inhabiting 한다는 건 산다는 거죠. 캐나다의 메리스 앤 노스웨스트에 살던 사람을 메티스 피플이라고 불렀군요. 요거는 벌써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자, 중서부 서부 지역에 살던 사람은 메티스라고 불려. A에서 나왔군요. 그죠? 자,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다음에 가보죠. he led 두 개의 뭐다? resistance라는 거는 반란, 저항 무브먼트를 against government, against라는 건 뭐에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government of Canada and its first prime minister인 이 사람의 반대를 했어요. 이 reel이라는 사람이 sought라는 거는 seek의 과거형이죠. seek, 그죠? seek, sought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seek to 이렇게 하면 try to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try to, attempt to 이런 말이에요. 뭐 하기를 시도했는데 defend Mattis의 권리를 보호하고 and identity 정체성 as Northwest Territory가 came 점차적으로 progressively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under the Canadian sphere of the influence 이렇게 되죠. sphere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도형 중에서 볼같이 생긴 거를 sphere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뜻으로는 뭐냐면 어떤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anadian Sphere of Influence, 그러니까 영향력의 하에 들어옴에 따라서, 그죠? 뭐 지금 다른 말들이 보이나요? 자, 다음 읽어보죠. 지금 이렇게 안 나왔을 때는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 읽어 나가는데 집중하십시오. 자, when Canada took over the vast northwest region을 Hudson Bay Company의 in 1869년 아까 나왔던 것 같아요. Hudson Bay Company. 자, 이런 게 굉장히 키워드가 쉽게 나와 있는 경우죠. 자, 얘를 뭐 했다고? 지금 take over, 넘겨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구 거였다? 허드슨 베이 컴퍼니 거였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9번에 보게 되면 Northwest Region belonged to Hudson Bay Company before 1869 이전에는 그랬다. 여기가 B군요. 그죠? 자, 허드슨 베이 컴퍼니라는 쉬운 키워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드세요. 이렇게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declaring 여기 보죠. declaring that 뭐라고 declare 했다는 건 선언했다는 거예요. 어떤 attempt라는 건 시도, try by Canada to assume authority. assume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제 뭐 단어를 많이 외우신 분들은 assume that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가정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assume이라는 거는 어떤 책임 같은 것을 맡다. assume office 어떤 정치적인 관직 같은 걸 맡을 때 assume something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얼굴의 어떤 표정 같은 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도 assume smile 그러면 미소를 짓다 이런 의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란 뜻이죠. authority를 가지려고 하는 시도는 would be contested. 자, 이거는 컨테스트가 누구랑 컨테스트라고 우리가 좀 미스 코리아 같은 거고 뷰티 컨테스트 아니에요. 그죠? 서로 이렇게 막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would be contested 된다. 싸우게 될 거다. unless 오라와라는 것은 캐네디언 가버먼트 수도가 있는 곳이 오라와니까 오라와가 캐네디언 가버먼트를 뜻하죠.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워싱턴이 이렇게 말했어. 베이징이 이렇게 말했어. 그럼 베이징은 중국 가버먼트고 워싱턴은 뭐 미국 가버먼트인 거죠. 그죠? 청와대가 이렇게 말했어. 그죠? 그러니까 오라와는 캐네디언 가버먼트는 첫 번째 negotiate terms with Mattis랑 negotiate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콘테스트가 될 거다, 싸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핵심은 요 단어입니다. unless. 자, 우리가 벌써 어, 뭐 negotiate를 했다는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비슷한 단어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캐네디언 가버먼트가 first negotiate terms를 메리스랑 negotiate 했다. 요 단어가 지금 보이니까 하하하 비슷하네. 오케이. 이렇게 됐네요. 근데 여기는 negotiate를 했다라는 소리고요. 자, unless라는 거는 뭐다? if 절에 not이 들어있는 if not이거든요. 그죠? if not. 그죠? 자, 오라와가 negotiate를 하지 않으면 싸울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싸울 거다라는 주장을 했으니까 진짜 negotiate를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자, 루이스 리든 led armed uprising. armed라는 것은 무기를 가졌다는 거죠. 무기. 자, 그래서 내란을 일으켰고 이 포트 게리라는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The territorial capital인 죠. 요거 두 개도 동격이죠. 자, 캐나다의 future가 위험에 빠졌다. in jeopardy. 그죠? 즉 도미니언 캐나다 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주어인데 얘도 동격이야. 컨트리의 포멀 타이틀이었죠. 1867년 이전의 타이틀. 오케이. 자, 아까 그런 말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캐나다의 이름, 타이틀에 대한 얘기. 그죠? 자, 3번 읽어보죠. before 1860년대 말, 1867년이니까 말이죠. 캐나다가 official 그전에는 다른 네임을 갖고 있었다. 오케이. 자, 여기 나왔네요. 다른 이름이 뭐라고? 도미니언 오브 캐나다라고 이름이 달랐네요. 그래서 이것도 B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Dominion of Canada가 need to control the interior to reach from sea to sea. C는 동해부터 서해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내륙을 반드시 컨트롤 해야 되는데 오라와가 결국은 센트 솔저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리테이크를 했고, 그죠? 캐나다가 negotiate with the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by real과 뭐죠?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하지 않았으니까 uprising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처음 캐나다가 처음 이 사람들과 뭐 했죠? expand 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 처음 이 사람하고 이 메티스라는 부족들을 사람들하고 니고시에이트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죠. 지금 니고시에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업라이징이 발생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을 보내 가지고 여기를 다시 장악을 했고 그죠? 맞아요? 아, 다시 리테이크를 했고 그 이후에 자, 이 리얼이라는 사람이 만든 provisional 이거는 임시적인 이란 뜻이에요. 임시적인 정부를 negotiate를 해가지고 새로운 지역 즉 매니토바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리얼은 soon forced into exile. 자, forced into는 강요를 받았다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자, 이건 도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 같은 거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controversial execution of Thomas Scott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죠? as controversial 이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도망을 갔어야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while a fugitive. fugitive라는 거는 옛날에 영화도 있었는데 도망자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exile이나 fugitive나 똑같아. 이렇게 자, 도망자였을 동안에 while 그는 세 번 member of House of Commons 그죠? 하원에 세 번 당선이 됐는데 자, 그의 라이프를 두려워해서 죽을까 봐 그는 이 자리를 절대 잡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군요. 그죠? 자, 아까 당선된 거 여기 6번이죠. 자, 돌아오고 난 후에 세 번 당선됐다. 자, 세 번 당선됐다는 말은 있었습니다만 그때가 어느 때다? 도망가고 있는 동안 그랬다 했지 돌아오고 난 후라고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가 되는 거죠. 그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C번을 보겠습니다. Real returned what is now 지금 사스캐추원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거기에 있는 매티스의 불만이죠. 이 grievance란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죠? 캐네디언 가버먼트의 불만을 또 대표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이 사람 또 매니토바 후에 다시 사스캐추원으로 돌아와서 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armed conflict를 일으켜게 되는 거죠. 그죠? 자, Northwest Rebellion of 1885라는 또 이런 내란이 일어나게 됐다. 자, 그런데 Battle of 베토치라고 하는 여기에서 패배를 했다는 소리죠. 패배를 한 Real은 was imprint 감옥에 갔다는 소리군요. prison 보이죠? prison 감옥에 투옥됐다. where he was convicted trial 보이네요. 그죠? 재판을 받았다. of high treason. treason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반역죄로 몰려서 감옥에 투옥됐고 그랬다는 거죠. 감옥 투옥 어딨나? 자, 7번. After complete satisfaction 후에 리얼은 감옥에 보내졌고 trialed가 됐다. 자, C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자, 그다음 despite protest에도 불구하고 popular appeals. popular appeals라는 건 popular라는 건 public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의 인기 있다는 뜻도 있겠지만 대중적인 어필을 했고 그리고 주리의 for clemency, clemency라는 것은 사면을 해주라는 이런 요청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재판 받는 동안에 데모 이런 데모 프로테스트가 데모예요. 데모도 많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대중들이 그 사람 좀 사면해줘라. 그죠? 줄이 거기서 재판을 하는 그 배심원들이 이런 사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다? 목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죠? 자, 아까 이 사람의 처형에 반대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죠? 처형에 반대했다? C. 그죠? 많은 사람들이 처형에 반대했다는 말이 있네요. 자, 이 반대했다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뭘로 나왔어요? 이 사람의 처형에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그다음에 어필도 했고 그죠? 그다음 사면 요청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써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 whether seen as father 자, whether 절이요. 코마 앞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o 항상 같이 쓰겠죠. 자, 이때는 뜻이 뭐냐면 상관없이란 뜻이에요. 상관없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Confederation, 캐나다의 Confederation의 father로 불리든지 아니면 반역자, traitor, 이게 treason이란 단어도 있고 traitor, 이게 반역자예요. 반역자로 불리든지 상관없이 그는 one of the most complex하고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ultimately tragic, 가장 궁극적으로 비극적 인물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Reels의 historical 평판, reputation은 has long been polarized. 여러분, 폴라베어 들어보셨죠? 폴라베어. 폴라베어 북극곰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폴라라는 것은 북극 극지역이에요. 그죠? 폴라라이즈는 극단, 양극단으로 나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맞아요? 자, 그래 polarized between portrayal as dangerous하고 religious한 fanatic 미친 사람이에요. 광신도 같은 사람이고 rebel이고 그죠? 또 하나는 뭐에 반대해서 Canadian nation에 반대해서 또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charismatic 카리스마가 넘치는 leader intent on defending 이 인디언 사람들 네이티브 인디언들의 권리를 대변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은 divisive 평판 업적이 갈려 그죠? 여기는 D에서 나왔군요. 그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자, 어딘가요? 여기군요. 리얼은 또, 아니, 자,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리얼은 was viewed, 보인다는 소리죠. sympathetically, sympathy 해보세요. sympathy. 자, 이건 동정심이죠. sympathetically 하게 동정적으로 French speaking region에서는 여겨지고요. 그리고 그의 처형은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는데 relationship between province, Quebec 역시 French speaking 지역이죠. English speaking. 그러니까 프렌치 사람들이 좀 더 동정심이 있었다. 그 말은 프렌치 스피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지지를 한 것 같다. D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자, 자,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파트 3도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어, 이 부분도 끝까지 끈질기게 갖다 붙으면 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디서 여기 이 말이 나왔는지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연습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좀 빠르게 셀피 5.7점을 통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유튜브 셀피 12주 과정을 수강하시면 정말 셀피 자료가 없다, 공부할 것도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방대한 자료가 제공되고 여러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익숙하게 만듭니다. 저희들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빠르게 풀지 않고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력이 좀 낮으신 분들도 참여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카페에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 수업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아,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